퍼즈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하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시장에서 이 퍼즈님의 이야기 오늘 나눠보면서 시장 진단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퍼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도 많이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 심리적인 지지선인 2만 달러까지도 깨졌다라고 하죠.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세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관해서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크라켄에서는 2만 달러까지 가면 네. 풀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생각하는 라인을 깨버리고 움직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해서 일단은 어디까지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는 어차피 저희가 내일도 나오니까 네. 내일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만약에 추세가 전환되려면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를 한번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해요. 해서 이게 어쨌든 매매 전략이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드리고 매매 전략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21,000이랑 25,000 사이에서 이제 종가 마감 기준으로 어쨌든 계속 유지를 해줄 것 같다. 꼬리는 달더라도 유지를 해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한 3, 4일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에서 이제 잘 종가 마감이 되고 있다가 토요일 날 새벽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이제 다시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그럼 이제 이게 깨진 거냐라고 하면 이게 추세가 워낙 큰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온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깨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주 정도 일단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이제 퍼즈 각도선을 이제 그려놓고 이게 중요한 선이 될 거라고는 알았는데 이 정도로 못 뚫을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는 못 뚫을 줄은 저도 좀 예상을 좀 못했었고, 정말 이렇게 중요한 선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일단 이제 요 선을 뚫으면 정말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자료를 준비할 때만 해도 이제 요 위로 올라와 있지 않았었어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자,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걸 먼저 보셨어야 됐냐면, 이제 볼린저 밴드 바깥쪽에서 계속 종가 마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 자체가 이제 확률과 통계에 기반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 라인 바깥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5%고, 그 다음에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입니다. 이제 표준 편차가 2로 세팅돼 있으면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계속 바깥에서 추세를 타면서 종가 마감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바깥에서 종가 마감이 되면 결국에는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상승해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횡보해서 이제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요게 안으로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요 중심선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해서 일단은 요 안에 들어왔으니까 일단 첫 번째 단계는 통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다음에는 중심선 근처까지 갈 텐데 이 중심선을 뚫어주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선을 뚫어주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 다음에는 퍼즈 각도선을 뚫어주는 게 두 번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선이 살짝 어쨌든 올라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어쨌든 퍼즈 각도선이랑 비슷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심선과 퍼즈 각도선을 뚫는 게 이제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뚫고 나면은 어쨌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그냥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중심선이랑 퍼즈 각도선을 지지받고 올라가주는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 고점을 갱신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한 4만 달러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식으로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혹은 물을 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타면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한번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해서 그리고 이제 중심선을 돌파하면 또 한 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퍼즈 각도선을 돌파하면 또 한 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퍼즈 각도선이랑 이제 중심선을 지지받을 때 한 번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로 진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간을 잡고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만, 언제까지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혹은 나는 포인트를 잡고 매수를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대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러한 볼린저 밴드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심선에 들어와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규 매수를 하고 싶거나 물량을 좀 비트코인 물량을 늘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간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시점을 신규 매수, 하지만 비중은 분명히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 신규 매수의 타점으로 보기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퍼즈 각도선을 돌파했을 때는 우리가 또 가격을 상방으로 더 열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짚어주셨는데, 이게 제가 급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요. 네. 제가 요즘에 호가창을 보고 있노라면, 그러니까 자주 볼 수는 없죠. 매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보다 보면은 네. 변동성이 되게 크더라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네. 아무래도 큰 틀로 보자면 어쨌든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단타적인 접근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타적인 접근이요.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저의 학교 이제 선배 중에 장미란 선수도 있고 후배 중에 김연아 선수도 있는데 그러한 재능을 요 투자 시장에도 그러한 재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쨌든 하락장에서도 반등 조금 튀어오르는 거 가질 수 있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저희 같은 개미들이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이제 1등급, 이제 4% 안에 드는 게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하락장에서는 단타는 피하는 게 제 생각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승장 자체가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랑 요 상단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올라가고, 하락장은 볼린저 중심선이랑 하단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떨어지거든요. 해서 이러한 구간에서만 단타를 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개미들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랑 하단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간에서는 좀 자제를 하시고, 이러한 것만 해서 시드를 좀 조절하셔도, 이때는 내가 단타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다, 안 되는 타이밍이다, 이것만 좀 조절하셔도 훨씬 더 시드를 지키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급도 대본에 없는 질문을 드렸는데 투자자분들에겐 좋은 팁을 또 얻어가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단기 투자로 바라보시는 관점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시드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에 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전반적인 좀 솔루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퍼즈님은 혹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셨나요? 저는 매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네네. 매주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저는 이제 적립식 매수를 2018년 1월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2017년 말에 어느 정도 현금화를 좀 많이 해놓고 2018년 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적립식으로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물량을 줄이고, 제가 이제 물량 줄이는 포인트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물량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에서는 물량을 좀 줄이고 했던 현금을 다시 사고. 근데 아마 이래도 좀 마음적 심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물량을 줄이고 현금화 시키고 아래에서 다시 산다 하더라도 어쨌든 갖고 있는 코인의 이제 가치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최선의 대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산은 줄어드니까 이게 심적으로 너무 많이 힘든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 그런 그 하락하는 자산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는 어쩔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최고로 좀 덜 줄어들까, 그리고 평단을 어떻게 하면 좋게 잡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매수의 어떤 포지션들과 또 저의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질문들까지도 시원하게
담고 있다라고 좀 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장이 너무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좀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분위기 전환상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자, 혹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또 짚어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뚫고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서 저항받을 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러니까 중심선, 볼린저밴드 중심선 혹은 퍼즈각도선 이런 데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조금 물량을 덜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현금을 조금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거기서 조정을 받는 거를 좀 저항을 받는 걸 좀 확인하시고 그 타이밍에 좀 더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합니다. 우리 퍼즈님께서 집어주셨던 그 라인들을 뚫어가면 좋겠지만 그 부분을 뚫지 못하고 내려온다면은 또 하방 압력을 그만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심리적으로 이 시장을 나는 견뎌내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현금화를 시키고 싶지만 그 시점과 타이밍을 잡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선들을 뚫지 못했을 때를 여러분들이 좀 매도의 시점으로 잡고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시고 현금화를 시키시고 또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인데 아무래도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점검도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코인을 넣고 빼고는 사실 의미가 맞아요. 크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대로 계속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별말이 없으면 그냥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뭐 어느 타이밍에 좀 반등이 나올까, 또 어떠한 흐름일지 이런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폴카닷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해서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보면은 다른 코인들이랑 좀 움직임이 달라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저점에서 많이 벗어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같은 기간 동안의 비트코인을 보면 여기 보면 저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다른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폴카닷은 이런 걸 좀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퍼즈각도선을 뚫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C 마켓으로 보면 좀 재미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BTC 마켓이라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떨어졌는데 폴카닷은 유지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폴카닷을 새롭게 신규 진입을 하고 싶거나 물을 타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퍼즈각도선을 뚫었을 때 추가적인 매수, 분할로 매수하시는 걸 좀 고려하시고, 요 BTC 마켓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지금 이제 매물대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요 BTC 마켓 위로 올라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BTC 마켓에서 이제 올라간다는 소리는 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폴카닷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 더 많이 떨어져도 사실 오르긴 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더 많이 상승한다는 소리여서 요게 뚫리면 추가적인 매수, 혹은 기존에 물려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 이런 걸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폴카닷에 관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주셨는데 사실 폴카닷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집어주신 라인들을 좀 집중을 하셔서 앞으로 물량 조절에 관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폴카닷에 관해서는 특별히 악재라든지 호재 이슈는 현재는 크게는 없는 거잖아요. 네. 딱히 그죠? 저도 찾아봤는데 네. 악재나 호재가 따로 딱히 있진 네.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하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트코인 하락할 때 많이 좀 버텨줬었고, 네,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이 사실 상승할 때 많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어쨌든 그죠. 네. 너무 네. 믿으실 필요는 없고, 이런 차트적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폴카닷에 관한 특별한 악재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 흔들리면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그 가격 조정의 하락폭도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더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더에 관한 이야기들도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테더가 제가 지난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테더가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테더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어쨌든 테더가 가격 차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재정 거래를 하고 있다.
어떤 고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최근에도 값도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이걸 계속 이것 때문에 하락한다. 뭐 이런 포머성 뉴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얻는 게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요 이유 때문에는 망하지 않을 거니까 다른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가져왔고 네. 그 지난번 했던 얘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재정거래를 하는지는 그 지난번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뭐냐면 여기 5월 30일부터 한 6월 10일 정도까지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거든요, 테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돈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5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0.999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6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0.99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0.1%가 수수료인 것 같다. 그래서 0.1% 안으로, 그러니까 요 차이가 0.1% 안쪽으로 들어오면 재정 거래를 해봤자 손해인 거, 어차피 손해인 거예요. 소수료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재정 거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때 다시 벌어지니까 이제 다시 재정 거래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구간에서는 요 테더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요때는 재정 거래를 계속 하니까 이제 테더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더에 위기가 있어서 이게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재정 거래를 하게 되면 테더에서 돈을 빼가지고 USDC를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테더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지금 테더가 뭐 USDC가 시총이 올라가고 테더가 시총이 떨어지니까 뭐 USDC가 이제 따라잡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거래량을 보면은 테더의 거래량이 한 9배에서 10배 정도 여전히 많습니다. 예, 해서 USDC가 이제 테더를 따라잡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테더가 위기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좀 그냥 듣지 말아라. 지나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테더에 관한 또 우려가 많은 투자자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이 테더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현재 좀 재정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비트코인 가격 라인에서부터 포트폴리오 점검까지도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까지도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퍼즈님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많은 내용들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